효도 관광 가이드와 며느리가 손잡고 호텔에서 나오더군요. 제가 62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홀로 살아오며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여행지에서 젊은 가이드와 은밀한 관계를 맺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낸 여행비로 가족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박순애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5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36살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을 하고 있고 며느리 수진이는 33살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인데 평소엔 정말 효자 며느리였어요.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하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혼자 있으면 자주 안부 전화도 해주고 명절 때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 왔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었나 봅니다.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올해는 좀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효도관광 패키지를 예약했거든요.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저는 못 가게 됐어요. 대신 수진이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가기엔 서글프고 누구와 가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계속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효도차 마련해준 여행이고 며느리가 함께 간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그럼 수진이하고 잘 다녀올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7시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났는데 수진이가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새로 산 듯한 원피스에 예쁜 액세서리까지 하고서는 어머니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라며 제 팔짱을 끼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효도관광 패키지라고 했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령층이 다양했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총 23명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소라님이라는 40살 된 여성분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남편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혼자 여행 나왔다고 하더군요.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가이드분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강민호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소리도 좋고 말솜씨도 좋아서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강민호 가이드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 모두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나요? 수진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옆에서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사진 찍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챙겼을 텐데 그날은 자꾸 가이드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소리도 평소보다 컸습니다. 처음엔 여행이 신났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첫날 저녁은 흑돼지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단체 테이블에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수진이가 작곡 후 가이드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이드님, 이 고기 정말 맛있어요. 원래 제주도 흑돼지가 이렇게 맛있나요? 가이드님은 제주도가 고향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수진이와 한 방을 썼는데 씻으러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 좀 늦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로비에서 다른 여행객들이라 차 마시면서 수다 떨기로 했거든요. 너무 일찍 주무세요. 전 그러려니 했습니다. 여행 와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밤 11시가 되어도 수진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갔는데 로비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내려다보니 수진이가 가이드와 단둘이 소파에 앉았어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다른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서로 굉장히 가깝게 앉았어. 수진이가 가끔 가이드의 팔을 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간 불편했지만 그냥 친근하게 지내는 거겠지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는 새벽 12시 30분에 들어왔는데 제가 자는 척하니까 조용히 씻고 누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성산일 출봉을 보러 갔는데 일출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진이도 열심히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라고 해서 함께 몇 장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수진이가 가이드와 함께 뭔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을 같이 보는 것 같았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재빨리 폰을 치웠습니다. 그날 점심은 해물탕을 먹었어요. 식당에서 윤소라님과 옆자리에 앉았는데 조용히 귀띔해 주더라고요. 수네님 며느리분이 가이드님하고 좀 친해 보이네요. 어젯밤에도 로비에서 둘이 오래 있었던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어. 그냥 사교적인 성격인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할 줄이야.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저로서도 싫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후에는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니, 저 좀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먼저 버스로 갔어. 쉬고 있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도 저도 좀 피곤했어. 먼저 가서 쉬겠습니다라며 함께 버스로 향했어요. 저와 다른 여행객들은 30분 더 걸었는데 버스로 돌아가니 수진이와 가이드가 버스 밖에 서서 뭔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호텔 주변을 구경하거나 쇼핑을 하라고 했는데 수진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면세점에서 쇼핑 좀 하고 올게요. 혼자 가기엔 심심하니까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갈게요. 어머니는 호텔에서 푹 쉬세요. 내일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저는 정말 피곤했어. 호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9시쯤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1층 편의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수진이와 가이드가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말하면서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서 얼른 편의점 안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 숨이 가빠왔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다니, 그것도 제가 낸 돈으로. 온 여행에서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10분쯤 있다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복도에서 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의심하시는 것 같던데 가이드가 대답하더군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여행 끝나면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서로 정이 들어서 여행 후에도 만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봤더니 시간이 늦어졌다며요. 쇼핑백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간 때우기용으로 산 물건들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7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우도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바람이 거세서 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멀미가 나서 고생했는데 수진이는 멀쩡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이드한테 갔어. 저 좀 괜찮을까요? 멀미약 있으면 좀 주세요라며 챙겨달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제게 직접 어머니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을 텐데 말이에요. 우도에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산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이드가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수진이한테는 특별히 자기가 쓰던 우산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우산인데 수진이 것만 큰 우산이었어요. 그런 작은 것 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갔어요. 드라마 촬영지라고 했어. 사진 찍기 좋은 곳이었는데 수진이가 자꾸 가이드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윤소라님과 함께 구경하면서 수진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윤소라님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수네님 며느리분,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가이드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은 호텔 뷔페였는데 음식을 가져오면서 수진이가 가이드 앞에서 일부러 넘어질 뻔하는 연기를 했어요. 그러자 가이드가 얼른 일으켜주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뻔한 연기였는데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어서 민망했습니다. 식사 후에 수진이가 또 어머니, 저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소화도 시킬 겸해서요라고 하더니 나가버렸어요. 30분 후에 호텔 정원을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아서 가이드와 대화하고 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붙어 앉아서 가이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어디 갔는 건지 원망스러웠어요. 방으로 돌아갔어. 수진이를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화장이 번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분명 뭔가 있었던 것 같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어요. 짐을 싸면서 수진이가 어머니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여행 와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같이 와요라고 밝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가이드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에 또 제주도 오시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러면서 몇 명한테 명함을 나눠줬는데
수진이한테는 특별히 따로 다가서서 조용히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그때 뭔가 더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보지는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어. 고마워요. 가이드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설명도 재밌게 잘해주셨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에 또 여행 가실 때도 저랑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는 수진이를 보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수진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고 외출도 전보다 잦아졌습니다. 쇼핑한다고 나가서는 몇 시간씩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열흘 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세수하러 간 사이 화장대에 놓인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원래 남의 물건은 보지 않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커플 팔찌가 들어있는 거예요. 민호아트 수진이라고 새겨진 은팔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 것이고 하나는 이미 누군가 차고 다닌 듯 약간 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한 여행지 만남이 아니라 이미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그것도 남편 있는 몸으로 다른 남자와 커플 용품까지 주고받다니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어요. 믿었던 며느리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 윤소라님한테 전화했어요. 소라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 제주도에서 우리 며느리 혹시 더 본 적 있어요? 가이드하고 말이에요. 윤소라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실은 봤어요, 순애님. 둘째 날 밤에 가이드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수진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시던데 가이드 방 쪽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가이드와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라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아들 정훈이의 적금 통장을 수진이가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매달 50만 원씩 넣어둔 적금이 3천만 원이나 모여 있었는데 수진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해지 서류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통장 주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막아졌지만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아마 가이드와 만나려고 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호텔비며 여행경비며 데이트 비용까지 남편 몰래 쓰려고 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아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오랜만에 가족 외식을 하자고 아들한테 제안했어요. 정훈이도 좋아하고 수진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소라님도 함께 초대했어요. 제 친구분이 오신다고 미리 말해뒀거든요. 약속한 식당에 모였어. 한우를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어머니 고기 드세요라며
친절하게 굴었고 윤소라님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끝났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그때 제주도 여행 정말 재밌었지? 가이드분도 친절하고 좋았어.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강민호였나? 수진이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네, 맞아요, 어머니. 강민호 가이드님이었어요. 정말 친절하셨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윤소라님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사진 찍어뒀는데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우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두 번째는 섭지코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넘기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호텔 정원에서 가이드와 벤치에 앉아 어깨를 기대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손을 잡고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 정훈이가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이 사진 속 여자가 너 맞지? 왜 다른 남자라 이렇게 있는 거야? 수진이는 당황했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건 오해예요. 그냥 잠깐 피곤했어. 벤치에 앉았던 거고 가이드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하지만 윤소라님이 다음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호텔 복도에서 가이드 방에서 나오는 수진이의 모습과 새벽 시간대의 시계까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정훈이가 완전히 화를 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새벽 2시에 가이드 방에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알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화만 했다고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커플 팔찌를 꺼내 놓았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민호하트 수진이라고 새겨진 이 팔찌는 뭔가? 대화만 했는데 왜 이런 걸 주고받아? 그 순간 수진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니 어머니,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말할 게 있거든. 내가 정훈이 적금 통장을 해지하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남편 몰래 빼내려고 했잖아.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뻔히 보이더라. 정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다고요? 저는 은행에서 받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통장 해지하려고 왔는데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돌려보냈다더라.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 계속 울기만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반복하더군요. 정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아, 집에 가서 짐 싸.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어머니를 데려와서 온갖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훈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수진이를 믿을 수 없어요. 여행지에서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제 돈까지 빼돌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수진이가 강민호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민호야,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수진이는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수진이 측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윤소라님이 찍어둔 사진들과 커플 팔찌 같은 증거들을 모두 법정에 제출했거든요. 게다가 적금 통장 해지 시도까지 은행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 오히려 수진이가 불리해졌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수진이의 불륜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고 재산 편취 시도까지 있었으니 위자료는커녕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친정에서도 창피하다고 냉대받고 있다더군요. 강민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행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바로 잘렸습니다. 다른 여행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소문이 다 퍼져버렸거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강민호랑은 헤어졌어요. 그 사람도 일자리 잃고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기다려줬는데 그때도 거짓말만 했잖아.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 후로도 수진이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정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 다시 시작할 순 없었거든요. 8개월 후에 정훈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는데 28살의 착한 아가씨더라고요. 수진이와는 정반대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훈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첫 만남부터 호감이 갔어요. 새 며느리가 될 분과 함께 지내보니 수진이와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진짜 며느리다운 며느리는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작년 말에 정훈이가 재혼을 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 며느리 지혜 씨는 결혼식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더군요. 올해 1월에는 다시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이번엔 정훈이와 지혜 씨가 함께 모시고 갔거든요. 1년 전 그 충격적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공항에 나가는 길에 정훈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진짜 효도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속상하게 해드렸어.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정훈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이번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친절하고 믿음직한 분이라 마음이 편했습니다. 작년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젊은 남자 가이드만 보면 괜히 불안했거든요. 3박 4일 내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들과 새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제 사진을 찍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골랐어 먹여주더군요. 이런 게 진짜 효도 여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호텔에서 지혜 씨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훈 오빠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어.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는 7년을 살아도 한 번도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새삼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정훈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계속 거짓말로 가정을 속여왔다면 언젠가는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거든요. 며칠 전에는 윤소라님한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시작한다면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성격도 많이 차분해졌다고 해요.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건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행업계가 좁다 보니 소문이 다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결국 전혀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고 SNS로 만나고 하니까 불륜도 예전보다 쉬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정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새 며느리 지혜 씨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만났어.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같이 해요. 명절 때도 미리미리 준비했어. 부담 없이 쉬더군요. 얼마 전에는 지혜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라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곧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손주를 안을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수진이 시절엔 아이 가질 생각도 없다고 미루기만 했었는데 지혜 씨는 결혼하자마자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도 있는 거죠. 정훈이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일도 잘 풀리고 있어요. 가정이 평화로우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 수진이 때는 늘 신경 쓸 일이 많았어. 일에도 집중이 안 됐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지혜 씨 부모님과도 만나서 식사했어요. 인품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사돈지간이 이렇게 편해야 하는 건데 수진이 친정과는 끝까지 어색했었거든요. 요즘 TV에서 며느리, 시어머니 갈등 얘기 나오면 다른 사람 일 같지 않아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거든요. 하지만 좋은 며느리를 만나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어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회사 일만 신경 쓰고 가정에는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내랑 저랑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해요. 한 번 큰 일을 겪어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바보,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외로워하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한테도 말하고 싶어요. 너무 믿지만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거든요. 무조건 친하게만 지내려 하지 말고 예의는 지키되 선은 그어두는 게 좋아요. 신혼 부부들한테는 여행을 함께 다니라고 권하고 싶어요. 하지만 단체 여행보다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여행이 좋겠어요. 단체 여행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너무 많았어.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효도 관광 같은 걸 계획하실 때는 가족끼리만 가시거나 믿을 만한 여행사를 선택하시기 바래요. 가이드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지 마시고 여행 중에도 서로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62살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싶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했어.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미리 알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믿되 항상 주의는 하고 이상한 신호가 보이면 바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새 며느리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고 아들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죠. 수진이는 가끔 생각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훈이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인생이 참 신기해요.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새 며느리와 더 친하게 지내면서 손주 키우는 재미에 살 생각이에요. 7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손주 결혼식도 보고 증손주 얼굴도 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뭉쳐 있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죠. 여러분들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되 너무 방심하지는 마세요. 제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이제는 더 현명하고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달에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새 며느리 지혜 씨가 임신 7개월째인데 산부인과에 같이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수진이가 그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더군요. 예전 그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서요. 지혜 씨도 알아봤나 봅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전수진 언니 아닌가요? 라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라고 했어요. 괜한 말썽 일으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수진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뵈었는데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간병인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아픈 분들을 돌보다 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 안쓰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7년을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남의 집 환자를 돌보며 살고 있다니. 하지만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강민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요. 여행 가이드는 완전히 포기하고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부모님 농사 도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더군요. 두 사람 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에요. 당시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만 거죠. 가정도 직업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린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요즘 TV에 불륜 드라마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려요. 한 번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그런 걸 재미있게 볼 수가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절대 로맨틱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불행해지죠. 새 며느리 지혜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임신 중인데도 제 건강을 먼저 챙기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해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손주 보려면 건강하셔야죠라며 오히려 저를 챙겨줍니다. 어제도 지혜 씨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손주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남자아이래요라고 기뻐하더라고요. 곧 증손자를 안게 된다니 정말 행복해요. 정훈이도 요즘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태아 용품도 미리 사놓고 육아 서적도 읽고 있어요. 예전 수진이랑 있을 때는 아이 갖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아빠 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하더군요. 이웃들도 다들 부러워해요. 순애 씨는 정말 복이 많다. 좋은 며느리 만났어. 손주까지 생기고 부러워 죽겠다고 하세요. 수진이 일로 한때는 동네에서 수군댔었는데 지금은 모두 축하해줘요. 지난 주말에는 지혜 씨 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사돈 어른신들과 함께 손주 이름도 지어보고 육아 준비도 의논했어요. 이렇게 화목한 가족 모임이 언제 있어봤나 싶더라고요. 지혜 씨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딸이 시어머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세요.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하다고 만날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태명도 벌써 정했어요. 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봄이 온 거니까요. 요즘은 매일 뜨개질을 해요. 손주 옷을 직접 떠서 입히려고 하거든요. 노란색 조끼라 하얀색 모자를 뜨고 있는데 벌써부터 설레요.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정성껏 뜨고 있어요. 정훈이가 어제 회사에서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안정되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집 걱정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해요. 승진 축하한다고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 지혜 씨가 배가 나왔어. 걸음도 조심조심 걷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정훈이도 아내 팔을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돌보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식당에서 우연히 예전 동네 사람을 만났어요. 순애 씨 며느리 바뀐 거 정말 잘 됐네요. 새 며느리는 참 착해 보여요. 예전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수진이 불륜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어.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좋은 결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지혜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별일 아니고 단순 복통이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아직 출산까지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조마조마하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기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는 정말 사랑받으며 자랄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아기 방을 꾸밀 예정이에요. 정훈이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신혼집이 좁았어. 아기 방을 따로 만들 수 없었어. 더 큰 집으로 옮겼어요. 저도 가서 도와드리려고요. 지혜 씨가 아기 용품 쇼핑을 같이 가자고 하네요. 유모차며 아기 침대며 장난감까지 다 같이 골라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 손주라서 뭘 사줘야 할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도와준다니 고마워요.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손주 얘기만 해요. 곧 할머니 된다고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하면서 축하해줘요. 특히 며느리가 착하고 정말 복 받았다고 하세요. 지난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어요. 지혜 씨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했어. 함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면서 건강한 아기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 후에 교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어떤 권사님은 손수 뜬 아기 옷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고요. 이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 정말 감사했어요. 지혜 씨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정훈이가 더 부지런해졌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장보기도 같이 가고 아내 마사지도 해줘요. 결혼 전에는 이런 섬세함이 없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제는 지혜 씨가 저에게 고마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정훈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을 잘 키웠다는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수진이는 7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혜 씨는 정말 다르네요. 올 여름에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바쁘겠지만 기대가 커요. 손주 돌봐주는 재미에 살 것 같아요. 건강만 하다면 75살까지도 손주 키우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요즘 육아 관련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봐요. 예전과는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공부할 마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예전 수진이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더 큰 행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또 한 가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혜 씨가 갑자기 친정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지혜 씨 어머님이 큰 보따리를 들고 오시더니 사돈댁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따리를 여니까 정성스럽게 지어놓은 아기 옷들이 가득이었어요. 지혜 씨 어머님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베넷저고리부터 싸개까지 정말 예쁘게 만들어 오셨어요. 사돈댁 어머니, 우리 지혜가 어릴 때 제가 입혔던 옷을
본 떠서 만들었어요. 첫 손주라서 특별히 정성을 다했거든요. 좋은 소재로만 골랐어. 만들었으니 편하게 입히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옷을 주시다니 제가 뜨개질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예뻤어요. 지혜 씨도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밤새웠어 만들어주신 거예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바로 준비 시작하셨거든요라고 말하면서요. 그날 오후에는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혜 씨 아버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랐어.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정훈이 직장 얘기도 하고 아기 교육 방법도 의논했거든요. 사돈댁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했어요. 우리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돈끼리 협력하기로 했어요. 아기 용품은 각자 분담해서 사고 육아도 번갈아가며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든든한 뒷받침이 있으니 젊은 부부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박순애님 맞으세요? 여기 간병인으로 일하는 김수진 씨가 사모님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연락드리라고 해서 전화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거절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한데 괜한 파도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가 뉘우치고 있다 해도 다시 만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요. 환자들한테 정성스럽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가족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거든요. 아마 본인이 경험해봤어.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수진이도 나름대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것 같았어요. 간병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만날 생각은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굳이 과거를 다시 들춰낼 필요는 없어요. 요즘 지혜 씨가 태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매일 산책도 하고 좋은 책도 읽어줘요. 저도 같이 들으면서 손주와 대화한다고 배를 쓰다듬어 줍니다. 어제는 태동이 정말 활발했어요. 제가 손을 올려놓으니까 아기가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가 어머니 목소리에 반응한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훈이는 아빠 되는 준비에 여념이 없어요. 육아 관련 앱도 깔고 아빠 카페에도 가입했더라고요. 회사 동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 아기 이름을 본격적으로 정했어요. 보미는 태명이고 진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다 같이 고민했거든요. 정훈이가 몇 개 후보를 적어왔는데 정민우, 정서준, 정도현 이렇게 3개였어요. 다 좋은 뜻을 가진 이름들이더라고요. 지혜 씨는 정서준이 좋다고 하고 저는 정민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정훈이는 정도현을 밀고 있더라고요. 결국 다음 검진 때 초음파 사진을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기 얼굴을 보면 어떤 이름이 잘 어울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혜 씨가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지혜 씨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어요. 임산부한테 좋다는 미역이며 전복이며 영양식품들을 샀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다들 며느리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면 아들 보기 정말 좋은 거라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복 받았어요라고 저도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에 와서 지혜 씨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임산부가 미역국 먹으면 아기도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라고 하면서요. 정말 마음씨 고운 며느리를 만나서 감사해요. 내일은 지혜 씨 친구들이 베이비 샤워 파티를 열어준다고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저도 초대받았어.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는 출산용품 쇼핑을 갈 예정이에요. 유모차랑 카시트랑 아기 침대까지 다 같이 골라보려고 해요. 처음 경험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지혜 씨가 미리 공부해뒀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지혜 씨 부모님과 함께 아기 100일상 장소도 미리 예약해 두려고 해요. 요즘은 예약이 빨리 차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손주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설레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2개월만 더 기다리면 제 품에 손주를 안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만 태어나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나쁜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신기한 여행 같아요. 62살 박순애의 두 번째 행복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손주 아는 얘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